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남 도당위원장의 지역구이자 무소속 군수와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 고흥에서도 예비 경선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의 이탈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선을 거쳐 민주당 고흥군수 후보로 확정된 공영민 후보. 또다시 공천권을 얻는 데 성공하면서 4년 만에 송기근 군수와의 리턴 매치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5.3%포인트. 불과 2,400여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데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라 정치적 자존심을 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송 군수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비 경선까지 치렀습니다. 일찌감치 후보군을 압축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과열 경쟁을 막고 조직력을 강화하자는 의도였지만 이번에도 분열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탈락했던 장세선 전 고흥군 의회 의장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송 군수 캠프의 공동 선대 본부장직을 맡은 겁니다. 장 전 의장은 권리당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 지난해 치러진 예비 경선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군의회 의장까지 지낸 인사가 경쟁 후보 캠프의 핵심 요직을 맡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이 내부 분열을 잠재우지 못하고 분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영민 후보 측은 장 전 의장의 행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선거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송 군수의 현역 프리미엄과 조직력이 만만치 않은 데다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상황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4년 만에 성사된 맞대결에서 민주당 후보가 또다시 패배할 경우 김승남 위원장의 정치적 리더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이번 고흥군수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2차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까지 권오봉, 정기명 후보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이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순천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2차 경선은 어제까지 진행됐으며 오늘 최종 후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후보들이 시민과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며 공천권을 얻기 위한 막판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오봉 후보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민선 7기에서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임 시장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기명 후보도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후보만이 여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며 자신을 여수 발전의 디딤돌로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2달 전 개막한 전남 도립미술관의 기획전이 뒤늦게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미술관 외에도 미디어관, 쉼터 등이 어우러져 문화예술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박광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5개의 금빛 마릴린. 팝아트의 창시자 앤디 워홀의 작품 앞에서 관람객 수십 명이 숨죽여 해설을 경청합니다. 이미지 자체는 아주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작 그 이미지가 가진 그 자체의 힘은 소실되기 이릅니다. 얇고 가느다란 조각상으로 많이 알려진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사람의 몸을 살아있는 붓으로 사용한 이브 클랭의 파격적 작품 앞에서도 관객들의 탄성이 이어집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간인지 좀비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형상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좀비들은 신화의 진실이라는 작품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의 풍경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리움미술관의 순회전, 인간 7개의 질문이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개막된 건 지난 2월 24일. 방역 시국 속 텅 빈 전시관의 아쉬움이 적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물러나고 비로소 작품들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며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입장객 제한 수가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이제 제한 때문에 많이 못 오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풀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몇 년 만에 전시를 보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랑 오면서 되게 좋다 하면서 너무 오랜만이다. 이런 문화생활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행과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이 분출하면서 이른바 뮤캉스, 뮤지엄 바캉스가 뜬다는 말도 실감됩니다. 2년 동안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비행기 타고 여수 왔다가 여기서 이 전시회 인간 7개의 질문이 더 보고 싶어가지고 보러 왔어요. 미술관 바깥의 풍경도 코로나19에 억눌렸던 때와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술관 앞에 참고했던 건물들도 미디어관과 쉼터 등으로 잘 단장돼서 한번 들러볼 만한 멋진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도림미술관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관광 핫플레이스의 야심이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지 2년 4개월. 무게감 있는 공공미술관의 전시 콘텐츠와 주변 연계시설들의 조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광양 지역도 리오프닝의 기대감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낮 12시부터 순천교통 일부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했고 오늘부터는 기존 30개 노선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순천교통 노조는 임금 인상과 정년 2년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임금 10만 원 인상을 수용하고 단체 교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국가기관과 은행이 합동으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는 문자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노려 정책자금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자영업자 남기민 씨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긴 했지만 매출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부의 대출 제한으로 급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초저금리라고 해가지고 오고 막 정부 승인 대상이라고 오고 정말 현혹시키는 것 같아요. 대형 은행 이름으로도 문자가 많이 와서 정말 일반 소비자들은 정말 현혹되지 않을까. 최근 이렇게 대출로 고민하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노리는 금융대출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오모 씨는 최근 5,600만 원을 허망하게 날리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출시한 1%대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취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화가 오게 됐거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어떻게 보면 뭐 물에 빠져 죽어볼 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다급한 마음을 악용해 돈을 가로채가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무려 1,690여 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고 집계된 피해액만 410억여 원에 이릅니다. 고액 인출을 하게 되면은 은행 직원이 이제 112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간절함을 노린 파렴치한 범죄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교육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고 또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남 교육의 발자취를 따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자료들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전남 교육 기네스북이 발간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좌 서초등학교 사치분교 선마을 농구부가 지난 1972년 전국 소년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경기 모습이 어찌나 야무지고 당찼던지 섬개구리라는 애칭까지 인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새끼줄로 만든 농구공으로 연습한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됐는데 전남 학교를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입니다. 목포 유달초등학교. 옛 명칭이 목포 공립심상토학교인데 지난 1929년 조성된 강당이 국가지정 최초 전남 학교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신안 가거도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
이름은 가거도 초등학교 신안흑산중학교 가거도 분교장으로 무려 20글자나 됩니다. 교명이 가장 긴 학교입니다. 매우 드물게 두 학년이 한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는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로 7명의 학생과 5명의 교사가 어우러져서 가족처럼 지내는 평화로운 학교입니다. 이 밖에도 전남 최초 중등교육기관과 최초 급식학교, 가장 오래된 전남 교육자료를 보유한 교직원 등도 최근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학교 교훈에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는 성실로 149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발음과 꿈, 마음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이런 최초 최고 유일 기록 70개가 담긴 전남 교육 기네스북을 발간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자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어떤 형태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교명과 관련한 흥미로운 기록도 있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해 전남 1360개 학교 가운데 순 우리말로만 교명을 쓰는 학교는 30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남 교육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5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광주 전남의 어린이 사상자는 6,220여 명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9.76%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 사상자 가운데는 저학년인 1, 2학년이 전체의 47.78%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광주 전남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작년 1분기보다 53.3%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 전남 산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23명으로 15명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8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에는 중대재해 위험 경보가 발령됐는데 사고는 대부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 8개 동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는 현대산업개발이 전면 재시공 결정을 대단한 결단인 것 마냥 발표했지만 이는 사회적 책임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자 쇼에 불과하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또 대책위는 앞서 발생한 학동 참사와 관련해서도 현대산업개발은 추모 공간 건립을 회피하는 등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순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환봉 씨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유족 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장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철도 기관사였던 고 장환봉 씨는 내란 등의 누명을 쓰고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희생됐으며 법원은 지난 2020년 재심을 통해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숨은 인재를 찾아 재능 개발을 지원하는 으뜸 인재 발굴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예체능 리더와 미래 리더 분야 중고대학생 90명을 선발해 재능 개발비로 연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